네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멍입니다. 금일은 3월의 셋째 주 마지막 요일이죠. 3월 19일이고요.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금일 시장 최근에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던 이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재차 이 급등세를 보인 점이 금일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제 미국의 10년물 이 국채 금리가 이 장 초반 1.75%를 상회하는 등 1.7% 위로 급등을 했고요. 또 30년물 국채 금리도 장중한 때 2.5%를 넘어서면서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물론 미국과 중국 양국이 이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이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 가운데 이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이 강대강으로 맞섰다는 소식에 미중 갈등 우려가 커진 점도 부담으로 오늘 좀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나오면서 금일 0.8% 하락한 3,039포인트 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코스닥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하락을 하였습니다. 하지만 외국인이 점차 좀 매수세를 확대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0.2% 상승한 952포인트에서 코스닥은 또 상승을 하면서 마감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섹터들의 특징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디지털 화폐 관련 섹터인데요.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는 현금과 공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파월 의장은 이 연준을 포함한 7곳의 이 중앙은행들과 또 이 국제결제은행 최근에 이 공동으로 이 보고서를 내고 이 중앙은행 이 디지털 통화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했다고 말했고요. 이를 통해 이 중앙은행의 이 디지털 통화 발행의 원칙을 세웠다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. 또 이날 이 박영선 이 더불어민주당 이 서울시장 후보가 이 선거 캠프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이 10만 원의 이 보편적 재난 위로금을 이 블록체인 기반의 KS 서울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또 밝히면서 금일 디지털 화폐 섹터들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지금 회담이 좀 열리고 있죠. 이에 따라서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이 또 섹터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미국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 고위급 외교 회담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초반부터 이 공격적인 발언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펼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미국은 이 중국이 이 글로벌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. 중국은 미국에 또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며 이 비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히토류 섹터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미국의 이 국채 금리에 따라 항상 움직이죠. 은행 보험 관련주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오늘 철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17일에 이 우크라이나 철도공사와 이 서울시 용산구 국가철도공단 이 수도권 본부에서 이 철도 협력 이 양해각서 체결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양측은 우크라이나 고속철도망 구축에 나설 예정이고요.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에 필요한 이 자금을 지원하고 또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 협업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철도 테마 섹터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게임 관련 섹터인데요. 이 중국의 이 최대 여행사 이 트립닷컴이 이 한중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 한국관광공사와 MOU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특히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협약은
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 방한과 맞물린 이벤트가 될 것으로 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. 이에 관련 시장에서는 이 중국과의 이 관계 개선에 따른 이 게임 판호, 이 밝은 문제 해결 등 이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일 또 일부 게임주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이 가상화폐 섹터인데요. 이 글로벌 투자은행이죠. 이 모건 스탠리가 이 국내 최대 이 가상화폐 거래소 이 빗썸 인수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앞서 이 JP 모건과 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 그룹 계열사 등도 이 빗썸 지분 취득을 위한 이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이에 빗썸 매각이 흥행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면서 금일 이 가상화폐 테마 섹터들도 일부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지능형 로봇과 인공지능의 관련주인데요. 이 배달의 민족, 이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또 현대차, 기아차가 이 남양 연구소에서 이 배송 로보틱 모빌리티 및 또 물류 분야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현대차 기아와 우한 형제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이 무인 배송 서비스를 위한 로보틱 모빌리티를 개발하고 또 로봇을 활용한 이 스마트 물류 사업 고도화를 목표로 이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로봇 관련주,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일단 다음 주에는 또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뭐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이 국제 금리가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겠고요. 또 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 주에 좀 지속적으로 연설을 하는 또 시기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, 특별한 건 없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또 미국 4분기 GDP 확정치가 또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그러면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토요일이죠. 토요일 날 이 화이자 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. 또한 토요일 날 이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가 발사 예정입니다. 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이 저궤도 실용급 이 차세대 중형 위성 1호인데요. 발사장인 이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 도착할 예정이고, 이번 발사는 그간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던 위성 개발을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게 되는 시작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또 체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또 미국 내분비학회가 내일부터 23일까지 또 개최될 예정이고요.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에는 파월 의장이 국제 결제은행 혁신 서밋 토론에 참여할 예정인데요. 또 여기서 또 어떠한 발언들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또 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주말 사이에 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이 세계보건기구 또 유럽 의약품청 평가 등 이 관련 내용을 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뒤 월요일 날 또 발표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월요일 날은 한국전력이 또 2분기 전기 요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그러면 금일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바이오다인인데요. 신규 상장주이죠. 신규 상장 사흘째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KCT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월 의장의 디지털 화폐 관련 발언과 이 또 박영선 후보자의 이 서울시민 또 10만원 디지털 화폐 지급 발언 소식에 이 디지털 화폐 테마 섹터인 KCT가 2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
경우에는 이 국가철도공단이 이 우크라이나 이 고속철 사업 업무 협력 이 소식 속에 이 자회사인 현대 상사가 이 사업에 공동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금일 17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크리스 FNC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회복 기대감 등의 금일 이제 패션, 의류 이 테마 섹터들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에 따라서 1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63억 원 규모의 셀플러스 세미컨덕터 회사의 이 주식 양도 결정과 관련된 이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STO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패션, 의류 테마 섹터로서 금일 1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퓨처 스트림 넥터스 같은 경우에는 금일 오늘부터 이 가상화폐 테마들이 상승한 가운데 창업주이자 2대 주주인 이 신창균 전 대표가 이 최대주주가 이 시장의 신뢰를 잃어서 이 기업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혔고요. 지분을 모아서 이 적법한 이 절차를 거쳐서 계열 분리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신창균 전 대표가 이 직접 행동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부터 이 시장에 나돈 최대주주 매각 계획이 최근에 불발됐기 때문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 주주총회에서 이 김영대 전 이 서울고등검찰청 이 검사장을 이 감사로 선임 예정 소식 속에 윤석열 관련주로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되면서 금일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KCS, 금일 철도, 그리고 또 디지털 화폐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액션 스퀘어, 오늘 금일 또 이 모바일 게임 테마들이 상승 속에 이 관리 종목, 이 탈피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옵티시스, 철도 테마로서 금일 10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이 신속 항원 진단 키트에 대한 국내 내수용 정식 허가를 식약처로부터 획득했다고 밝혔는데요. 이번에 승인된 이 신속 항원 진단 키트는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이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이 비인강 도말 검체를 한 번만 채취해도 양성 및 음성의 결과를 15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10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TNR 바이오팩 같은 경우에는 이 WHO가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소식 속에 존슨앤존슨 자회사인 얀센 바이오텍과 계약 체결한 사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재부각이 되면서 금일도 10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비썸 인수전에 이 모건 스탠리 참여 소식에 오늘 가상화폐 테마 섹터들이 상승을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9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박스 판매 호조에 따른 지난해 실적 호조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9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센트럴 인사이트 금일 이 파월 의장 디지털 화폐 관련 발언 소식에 또 디지털 화폐 테마 섹터로서 금일 9%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마지막으로 미국 중국의 이 고위급 외교회담 돌입 속에 양국 갈등 소식이 나오면서 히토류 테마인 유니온이 금일 9%대 상승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금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QN 컴퍼니인데요. 시간에서 장마감 이후에 이 감사 보고서 제출 공시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STS 중공업이 이 장마감 이후에 이 수소 및 연료전지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STX 에너지 솔루션 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회사 분할 이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. 이에 따라서 STX 중공업이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
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에도 STX 엔진 모두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NSN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감사 보고서 제출 공시가 나오면서 9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GL팜텍 마찬가지로 감사 보고서 이 제출 공시 속에 시간에서 5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총 2건의 이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공시가 나오면서 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S&T 에너지 장마감 이후에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비덴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빗썸 인수 전에 이 모건 스탠리 참여 소식 속에 금일 정규장에서 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시간에서도 2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감사 보고서 제출 공시 속에 세미콘라이트가 2%대 그리고 또 한원 시스템도 2%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렇게 3월 19일 시장을 정리해 봤는데요. 최근에 주가가 3,000포인트를 이에 올라가서 상당히 좀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. 특히나 또 이 국채 금리로 인해서 상당히 변동성이 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럴 때서 여러분들 항상 원칙 매매 잘들 하시기 바라겠고요.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. 주말들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